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 배경에 있는 또 하나의 한일 관계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의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 K 콘텐츠가 전세계 히트를 하자 예전 BTS, 블랙핑크 등 K-팝의 히트 원인을 연구하듯 엄청난 양의 분석 기사를 요즘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 기사는 한국의 한류 유행의 히스토리를 잘 따라가고 있으나 왜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반 한국 국민들에게 물어만 봐도 K-드라마의 히트 원인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 되지도 않는 머리를 짜내며 엉터리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미스터리한 나라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34회 도쿄국제영화제 병설 마켓인 티프컴 2021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다. 내용은 한국 콘텐츠 사업 관계자를 맞아 세미나 형식의 사회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 시청률을 자랑하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한국 콘텐츠의 발전에는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오징어 게임은 스포일러만 읽고 있으면 마치 일본의 만화나 영화 등을 표절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면 실로 한국 것 같다. 또한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콘텐츠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일본 대중문화를 해금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다양한 루트에서 일본 드라마와 버라이어티 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드라마라면 일본에 있는 유학생 등이 비디오에 녹화한 것을 가져와 그것을 더빙한 것이 몰래 유통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문에는 한국의 부산 근처에 가면 일본의 전파가 닿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의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한국의 텔레비전 디렉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다. 만화도 해적판이 많이 나돌고 또 애니메이션도 일본 원작의 것이 TV에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받아 자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가 유행했다. 그 중심에는 NHK에서 방송된 겨울연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겨울연가에 의해 윤사마 붐이 일어나고 이어 비슷한 이야기의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 수출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배우뿐만 아니라 보아, 동방신기 등 한국 아이돌도 일본으로 진출시켰다. 당시 한국의 아이돌 산업의 최첨단에 있던 S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양성에 일본 자니스 등을 벤치마킹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의 만화는 지면에서 떠나 인터넷으로 옮겨 웹툰으로 정착해 갔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검색 플랫폼이 공헌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나 다음은 검색 플랫폼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거기에서는 매일 웹툰이 전달되고 있다. 지명도가 없어도 웹툰 코너에 투고하고 인기가 나오면 그대로 작가가 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만화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웹툰은 지면을 지나 정착했다. 초기 웹툰은 한국 외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지만 네이버는 라인 코믹을 통해 또 카카오 다음도 피코마를 통해 만화 대국인 일본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는 일본 만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출 분야에서 2020년 7월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2대 검색 플랫폼이 리드하는 콘텐츠 산업은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미의 스포들과 여신강림 등 최근 한류 드라마의 인기작에는 웹툰 콘텐츠의 작품이 많이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국발이라는 의미에서 엄청나게 K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K뷰티, K팝, K푸드, K드라마 등이다. 이러한 마음에는 한국이 세계에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서 팔리기 시작했을 무렵 그 드라마의 저작권은 방송사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드라마가 팔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많은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인기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에 이르면서 점차 TV방송국은 인기 드라마로 대스타가 된 배우들에게 몫을 빼앗기게 된다. 배우들의 개런티가 너무 높아 제작하는 쪽 사람들의 수익은 한결같이 오르지 않는 상태였다. 게다가 이번 한국의 콘텐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OTT 사업자가 출연한 것으로 방송국의 지분은 더욱 좁아진 것 같다.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가 방송국보다 훨씬 높은 제작비를 내고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에 맞서 한국 대형방송 3사 그리고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만든 로컬 OTT 웨이브에서는 한국 방송국에서 방송된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미국과 영국의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필자는 웨이브를 통해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형태로 일본 드라마를 보거나 과거 작품을 보고 있다. 덧붙여서 OTT는 시청자를 TV에 묶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다. 뭔가 패턴이 느껴졌다. 물론 일본에서 방송되는 드라마 모두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기 어렵지만 일본의 드라마에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경찰, 검찰, 은행, 기업을 중심으로 그 안에 개인 수준의 인간 모양이 그려진다. 하지만 한류 드라마는 가족관계 속에 인간 모양이 그려진다. 드라마 속 기업, 경찰 등 조직이 나오지만 그것은 배경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가족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도 일갈하기에 어색하지만 지금까지 한류 드라마에는 재벌, 숨겨진 혈연관계, 기억상실 등의 코드가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공이 악역에 매우 괴로워한 거물의 경우 최종화가 되어 복수를 한다는 형식의 것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K드라마는 빈센조와 같은 마피아 이야기나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북한과에 있을 수 없는 러브스토리, DP와 같은 병영에서 가장 금기시되고 있는 탈영병 이야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생명을 건 서바이벌 게임 등 하나의 형태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들은 역시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OTT가 있어 해외에도 소개되어 데이트 작품이 되고 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작품도 OTT의 등장으로 노출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이 숫자는 내수만으로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내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구 1억 명이 넘어야 한다. 한국이 자꾸 북한과 통일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북한을 합쳐도 1억 명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5천만 명보다는 훨씬 1억 명에 가까운 숫자다. 그래서 자꾸 한국은 사람도 물건도 콘텐츠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는 그렇지만 미국 시간인 10월 28일에 오징어 게임 토큰이 발행되었다. 발행돼 24시간 만에 2400%나 가격이 상승해 시가총액은 1억 7400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이것을 봐도 오징어 게임은 틀림없이 세계적인 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작품의 내용은 어쨌든 광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오징어 게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레벨로 광고를 끌고 있는 피코마도 자꾸 많은 광고가 웹상에 등장한다. 일본에서도 최근 귀멸의 칼날의 극장판이 화제가 되었지만 광고 하자에는 계속 오르지 않았다고 할까? 미디어가 계속 반복하는 일이 없었던 한국이었으면 아마 몇 달은 계속 광고했을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광고 전술은 의외로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실사 영화는 자니스나 아이돌 오타쿠 등을 관객으로 맞추고 제작비를 억제해 작은 히트를 노리고 약간의 이익을 낳는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세계와 싸우는 기계도 능력도 이미 없다. 오징어 게임의 시청수가 이상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집계 방법을 바꾼 것은 알지 못하나 지금까지 2분 이상 시청한 계정수를 집계했지만 지금부터는 시청시간의 길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다. 내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구 1억 명을 넘어야 한다. 한국이 자꾸 북한과 통일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과 합체하면 지금과 같은 K 수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1억이다. 이것으로 내수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전향해 세국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그게 제일 문제일까요? 오징어 게임은 재미있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만화도 인기인 가운데 일본은 같은 만화이지만 한국의 만화는 장르가 폭넓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틀리다. 일본 쪽이 장르는 폭넓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스토리도 아직 일본의 흉내뿐이라고 생각한다. 세로 쓰기보다 가로 쓰기가 보기 쉬울까?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넷플릭스에 맞서 한국 대형 방송 3사 그리고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만든 로컬 OTT 웨이브에서는 한국 방송국에서 방송된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미국과 영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형태로 일본 드라마를 보거나 과거 작품을 보고 있다. 방영권이나 저작권적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옛날처럼 마음대로 훔쳐 악용하고 있던 시대와 다르니까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오늘은 거의 비슷한 댓글이라 몇 개만 소개했습니다. 정말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민족처럼 어떻게 아직도 자신들이 서 있는 현 위치를 망각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한국을 과거 80년대 경제, 사회, 문화가 일본에 못 미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문화는 우리가 더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문화를 한국에 수출한다고 저작권 걱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 또한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옛날 남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시대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절대 일본은 지피지기할 수 없으므로 한류를 따라오긴 멀었다는 것입니다. K드라마가 세계에 히트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침이 마르게 말하고 있지만 일본 분석가들이 제 영상을 안 보기에 헛발질을 한다는 것이죠. K드라마의 세계적 히트 원인은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웹툰이나 소설 등 창작을 잘하는 각본이 탄탄하고, 둘째, 그동안 많은 노하우로 인해 촬영 기법이 훌륭하고, 세 번째, 연출력,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준 높고 까다로운 시청자가 재미없는 드라마는 모두 걸러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